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스마트 도시 신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음식산업박람회와 커피앤카페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제4회 공직자 정책 아카데미가 횡성군에서 열렸습니다. 충청북도가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희망디딤돌 충북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함께하는 힘으로 내일을 잇는 건강동행 성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4월 광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한 연탄 공장이 문을 닫아 광주 전남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물류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연탄 사용 가구의 부담은 더 커졌고 취약계층은 힘겨운 겨울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년째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광주의 한 주택. 값싼 연탄 덕분에 그동안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지만 올해는 걱정이 큽니다. 연탄값이 크게 오른 데다 후원마저 줄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처음에 뛸 때 600장 넘게 주고 나중에 또 200장이 오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500장 정도 왔어요. 더 적게 온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찍어서 온 게 더 적게 온다고.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연탄 공장이 지난 4월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 장당 800원 수준이던 연탄 가격은 올해 광주 1,000원, 전남 1,200원까지 올라 각각 25%와 50% 인상됐습니다. 공장이 있는 전주에서 연탄을 가져오는데 물류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가격 상승분을 고려해 올해부터 가구당 각각 81,000원과 3만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후원 연탄도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상황은 어렵습니다. 호남권 중에 전남 광주가 작년 23년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약 4만 장 정도 후원을 받은 상태인데 24년 현재 기준은 2만 장이 불과합니다. 연탄 가격이 크게 오른 이번 겨울, 연탄 사용 가구의 난방비 부담은 더 커졌고 취약계층은 힘겨운 겨울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스마트 도시 신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어린이 안전구역에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을 대폭 확충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스마트 도시 인증제는 혁신성, 거버넌스와 제도적 환경, 서비스와 기술 측면의 5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스마트 도시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을 통해 52억 원을 확보하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주변의 교통사각지대에 스마트폴과 같은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을 대폭 확충한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로봇 재활기기 대여와 비대면 원격 재활 상담 시스템 등 여러 다른 사업들도 우수 사례로 주목받아 스마트 도시로서의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구는 스마트 도시 인증은 그동안 추진해온 스마트 혁신 노력의 결실이고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구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2025년 상반기 동행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동행 일자리 사업은 동대문구의 공원 환경 정비와 같은 36개의 공공부문 사업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8세 이상 근로능력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10일간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신청 가능하며 구는 참여자들이 한시적 생계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일자리 청년과로 문의하거나 동대문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의선수길로 이어지는 골목에 김대중길이라는 새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지난 7월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돼 논란이 됐던 김 전 대통령 사절을 공공의 유산으로 되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김대중길에서는 김대중 도서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김대중 평화공원에서 김대중길 명예도로 명명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의 보존과 문화유산 등록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기념사와 김대중재단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 촬영을 하며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마포구는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보존을 위해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중랑구에서 중랑 청년을 만나다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청년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랑 청년청에서 진행됐으며 청년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정책위원회 등 약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과 청년정책 성과 공유 및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류경기 구청장은 활발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들이 제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엑스코에서 제22회 음식산업박람회와 제13회 커피앤카페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파워풀 대구, 딜리셔스 대구를 주제로 162개사가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다채로운 먹거리 축제로 약 36,300명의 시민이 찾아 대구의 맛을 만끽했습니다. 사전에 10개 대형 유통사와 18개 참여업체 간 맞춤형 상담을 기획해 진행한 결과 총 상담액 108억 원, 계약 예상액 20억 원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방문객들에게 룰렛 이벤트와 시식 등 체험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며 커피 테이스터즈 챔피언십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2024 대구 경북 국제교류협의회 친선의 밤 행사가 대구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15회째를 맞은 행사는 글로벌 화합과 협력을 다지는 민간 외교의 장입니다. 이날 행사는 가곡 독창 공연을 시작으로 공동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주한 헝가리 대사 등 주요국 주한 대사들의 축사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사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과 빈곤, 자연재난 등 글로벌 위기에 대해 글로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미래 50년을 준비하고 있는 대구가 세계 속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는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 경제 미래를 논의하는 2024 대전 사회적 경제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장호 시장을 비롯해 사회적 경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지역 경제 성장과 혁신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사회적 경제 발전에 헌신한 18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2025년 4월 개관 예정인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됐으며 온미디어 협동조합과 대청호 물둘레 협동조합은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적 경제 주체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전시가 바이오 산업 발전과 교류 협력을 위한 2024년 바이오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 산업을 견인하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 혁신 주체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성과를 돌아보며 성공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은 이날 행사는 바이오 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 대전 바이오 혁신 신약 특화단지 발대식과 기업 성공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장호 시장은 대전은 세계적인 바이오 중심지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세계적 혁신 신약 클러스터로 성장할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 2024년 제4회 공직자 정책 아카데미가 횡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은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양준혁 씨가 강연자로 나서 뛰어라,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을 주제로 32년간 펼쳐온 야구 인생과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횡성군은 정부 혁신 중 하나로 직원들의 변화 적응 능력과 정책 발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공직자 정책 아카데미를 운영했으며 강영근 HKN 컴퍼니 대표,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 송영길 빅데이터 전문가를 초청해 총 4회에 걸쳐 정책 아카데미를 펼쳐왔습니다. 횡성군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도란도란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여성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고자 개최됐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강림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렘, 사랑, 그리고 추억을 주제로 클래식 음악에서 대중가요까지 관현악 5중주 팝클래식 공연이 열렸습니다. 찾아가는 도란도란 콘서트는 여성 군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문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외에도 횡성 여성 문화의 날을 통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횡성 시네마 무료 관람, 횡성 호숫길 무료 입장 혜택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2월 19일 오후 7시에는 서원면 문화복지센터에서 K-팝을 만든 사람들을 주제로 찾아가는 콘서트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평창군에서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의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평창군 농정과는 미탄면 창립 868-1번지 일원에서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의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평창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는 한강 수계기금과 군비 등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하여 1,707제곱미터 규모로 신축됐으며 시간당 2톤 물량을 정선할 수 있는 종합 처리 시설과 저온창고 5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 제3회 사회복지사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치를 논의하고 참된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사가 함께하는 더 행복한 평창이라는 주제로 평창군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현장의 핵심 가치에 대해 논의하며 참된 역할을 모색해 나가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관내 사회복지기관 소개 및 사회복지사 선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평창군은 작년부터 지원한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 포인트 지원에 대한 공로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협회장 감사패를 수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충북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충북도청 하늘정원에서 인공지반 녹화 대상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충북도청 하늘정원이 제15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에서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막식 후에는 참석자들이 하늘정원의 시설을 둘러보며 해당 공간이 제공하는 환경적 가치와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북도에서 글로벌 클린 화장품 산업화 기반 시설인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화장품 바이오 연구소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오송 첨단 복합 의료산업단지에서 미래 화장품 시장 변화에 대응해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클린 화장품 산업화 전주기 지원 기반 구축 사업의 첫 삽을 떴습니다. KTR 화장품 바이오 연구소는 기존 석유화학 소재의 친환경 천연 소재 대체를 위한 성능 평가, 탄소 저감화 생산기술 공정 평가, 친환경 포장재 실증 평가, 클린 뷰티 인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대체 원료의 국산화 지원, 클린 화장품 생산 기반 전환을 위한 기술 서비스,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수출 기반 시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희망디딤돌 충북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희망디딤돌 충북센터는 삼성전자,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충북아동복지협회와 함께 협력해 지원합니다. 센터는 주거공간 제공과 자립준비 청년들의 종합적인 자립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갖췄습니다. 독립 주거공간을 제공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개인별 역량에 맞춘 1:1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15세에서 18세 미만 보호 아동을 위한 자립체험실 운영, 진로교육, 사회적 기술 등 자립을 종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함께하는 힘으로 내일을 잇는 건강동행 성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북 공공민간의 의료기관과 대구시 대학병원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성과대회는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감사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열렸으며 건강한 내일을 밝히는 함께의 힘, 경북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경과 보고, 우수기관 시상 순으로 진행됐으며 신종 감염병 및 응급의료 대응, 도내 필수 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보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경북도는 이민국가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역비자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무부, 경북도 이민정책위원회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조 강연, 주제 발표,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경북도는 현재 연내 광역비자 시범 모델 설계를 목표로 제조업에 대해 비자 요건 등을 조사 중이며 내년에는 해외 인재 유치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도가 광역비자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 혁신적인 이민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추진한 광주 송정역 대형 트리 정원 조성 사업이 구의회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인근 상인과 주민을 중심으로 모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구청과 의회가 갈등을 빚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12월 가장 예쁜 역, 뷰티풀 송정 사업 제안서에 실린 조감도입니다. 광주 송정역 광장에 대형 트리 정원을 만들고 화려한 조명 장식을 더해 겨울철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의 우수한 크리스마스 경관 조성 사업을 참고해 포토존과 체험 부스, 무대 시설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광산구가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구의회가 반대한 겁니다. 예비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사용해 본 적이 없고요. 분명한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의회가 전체적으로 반대를 했던 것이거든요.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대형 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송정역이 크리스마스 명소로 알려진다면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송정역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과 의회에서 풀지 못한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보자. 절차를 무시한 광산구청과 절차만 따지는 의회에 보이지 않는 알력 다툼에 지역 경제 활성화 기회가 희생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5년 전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막걸리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피해자인 아내를 숨지게 한 범인으로 지목됐던 남편과 딸이 재심 재판을 받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된 건데 재심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백모 씨 부녀에 대한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백 씨 부녀의 자백이었습니다. 검사가 짜맞추기식 수사를 통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부녀에게 허위 자백을 받은 것이란 정황이 나오면서 법원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너 거짓말 탐지까지 했구나. 나 추가했지. 어떻게 그런 비법이 있어? 한번 써볼게. 알려주던 아빠가 이렇게 거짓말 통과하는 방법. 이번 재심의 쟁점은 검사가 위법한 수사로 부녀를 범인으로 내몰았는지 밝히는 겁니다. 당시 검사와 수사관은 각본을 짜고 백 씨 부녀가 하지도 않은 진술을 멋대로 조서에 기록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또 범행 증거로 확보한 수저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숨기는 등 백 씨 부녀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감춘 의혹을 받습니다. 그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 그리고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자백 내용의 신빙성, 압수된 증거에 대한 감정서도 제출하지 않고 검사가 감춘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미제출 수사 기록이 이제 전부 이 사건에서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위법 수사 정황이 드러난 만큼 재심 과정에서 백씨 부녀의 억울함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한 해 조단위 영업이익을 거두며 롯데그룹의 현금 물줄기로서 역할을 하던 롯데케미칼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 탓에 결국 여수 2공장 가동을 멈춥니다. 중국발 과잉 공급 탓인데 롯데케미칼 실적 부진이 롯데그룹 전체 경영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여수 한단내 롯데케미칼입니다. 지난 2021년 1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이듬해부터 실적이 빠르게 악화되더니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이 6,600억 원에 달하면서 롯데그룹 전체의 경영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의 재무 위기까지 겹치면서 롯데케미칼은 여수 1, 2, 3공장 가운데 2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급 과잉에 따라서 일시 가동 중단을 계획하고 있고 향후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의 위기를 진화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2조 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 보강 목적으로 그룹의 상징인 6조 원 가치의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내놨습니다. 또 비핵심 자산 매각과 전략적 사업 철수를 통해 기초화학 비중을 현재 60%에서 2030년까지 3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롯데케미칼 대표를 1년 만에 전격 교체하고 임원 30%를 퇴임시키면서 사업과 조직의 체질 개선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비주력 사업 정리 이렇게 해서 어떤 재무 건전성을 지금 강화한다든지 투자 속도 조절 등을 통해 가지고 보수적인 어떤 경영 기조로 지금 모색이 됩니다. 롯데그룹이 롯데케미칼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 불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실적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제6회 수성 빛 예술제가 대구시에서 열립니다. 예술제는 12월 23일에서 31일까지 9일간 열립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주민작품들이 수성못 일대 전시될 예정인데요. 체험 프로그램과 플리마켓 등을 즐길 수 있으며 개막일과 성탄절 저녁에는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드론 아트쇼가 열린다고 합니다. 대구시에서 화려한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식당 중에 밥을 먹기 전에 위생물수건을 나눠주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위생물수건의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 7곳을 적발했습니다. 가장 심한 곳은 세균수가 기준치의 1,500배에 달했는데요. 위생물수건 처리업체에서 물수건을 재사용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위생물수건 관련 범죄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